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의 정석은 실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화두 K-아리백과 HPS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아리백과 HPS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현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기사나 뭐 TV에서 접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2050년이라는 아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네트로 0을 만들겠다. 이러한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 세계 사회와도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재생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그러한 전원의 대전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의 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이제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설치 용량이 약 20기가와트 정도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용량이 아니라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러한 발전량 비중이 더 낮은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이용률, 그러니까 결국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특성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보니 발전량 쪽에서는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지금 뭐 2030년에 20%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장 그 중간 목표인 2030년을 달성하기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숙할 수 있게끔 방치에서는 사실상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다양한 장치들을 그리고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RPS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전력 사업자들한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올해 1월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발전 사업자들의 이 RPS 의무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계속 계획은 발표했지만 이 시행령 개정을 계속 미뤄왔던 상황이고 드디어 이제 올해 1월부터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중간 최종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중간 정도 수준의 RPS 의무 비율이 개정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2050년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25%가 아니라 이제 뭐 40%, 50%까지도 이제 그 의무 비율을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RPS가 아닌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RPS 의무 비율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이제 발전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RPS 의무 비율이 이제 10%에서 25%로 개정도 됐지만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당장 전년 대비 올해 의무 비율이 9%에서 12.5%로 크게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매년 2에서 3% 정도의 의무 비율 상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크게 증가를 해봐야 연에 한 1%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그 의무 부담이 가중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러한 RPS 제도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K-REBAC이라는 제도를 작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K-REBAC은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제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제도는 글로벌로 추진되고 있는 REBAC과 동일한 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REBAC은 강제성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REBAC의 이행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REBAC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이행을 권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가 특별히 없으면 이 전기 사용자들이 굳이 REBAC을 추진할 요인들이 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 제도 시행을 하면서 4가지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업의 홍보 효과,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이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좀 강조 내지는 뭔가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의 시장에서 뭔가 그런 국가들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REBAC 달성을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선진국으로의 수출 의존 기업들이 주로 이러한 REBAC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BAC 이행 수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가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제도이고요. 이 녹색 프리미엄은 이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원래부터 이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 요금을 내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확인서를 받는 형태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결국은 21년에 녹색 프리미엄을 시범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시행을 했었는데, 이 왼쪽 하단의 표에서 보시면은 그 평균 가격이 결국 그 입찰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킬로와트아워당 뭐 14원에서 한 13원 정도 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부담할 그 유인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흥행에 좀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시장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녹색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아까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지 못하다 보니 흥행에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이 REC 구매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RPS 시장에서도 REC 현물 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에 의존하는 REC 거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이 RPS 의무자가 아니라 순수한 전기 사용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보통 그 기존의 RPS 시장은 REC당 거래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원가가 비싼 발전원 같은 경우에는 REC 가중치를 높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REC 가격은 동일하더라도 이제 REC를 발급받는 개수가 달라져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이 REBAC에서의 REC 구매 시장은 그냥 전력 양당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원가가 비싼 원들은 결국은 같은 가격선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이 REC 거래 시장이 개설이 됐고, 일단 2개월간의 그 거래 실적을 표로 담았는데 아직까지 그 RPS 시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 부분도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상당 기간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자 PPA가 이제 세 번째 REBAC 이행 수단이고요. 이 제3자 PPA는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을 끼고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PPA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사용자는 한전의 망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 전력 및 이 어떻게 보면 RPS 제도에서는
제도 기준으로 보면 REC 가격에 해당하는 그 재생에너지의 추가 수익을 가격으로 포함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식도 지금 한전이 껴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표준화된 계약, 그리고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 사용자들한테 아직까지는 크게 유인이 없는 시장 제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까지도 그 제3자 PPA가 체결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초창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리백 이행 수단이 지분 참여나 자체 건설입니다. 이런 수단은 뭐 기존의 RPS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추진되던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지분 참여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RPS 의무자가 아닌 전기 소비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그 SPC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체 건설은 그 전기 소비자가 자기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그 발전소로부터 이 재생에너지 이행 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 방식 모두 대부분 이런 전기 소비자들은 발전 사업, 그러니까 RPS 의무자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이러한 발전 사업하고는 무관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사업자들이 이렇게 신규로 내가 발전소를 직접 짓거나 발전 사업에 지분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제3자 PPA나 REC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전력을 구매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그 전기 사용자들이 어떠한 유인이 있어야 이러한 수단들을 이행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가장 큰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데 아직은 뭐 3차 계획 기간이고 아직까지는 그 배출권 거래제 대상자들한테 아주 큰 부담까지는 아닌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정부의 그 탄소 중립 내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궤를 같이하면서 그 의무자들한테는 이제 의무가 점점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도 실제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배출권 가격이 뭐 톤당 10,000원대까지도 떨어졌지만 아주 최근에는 이제 30,000원 중반까지도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출권 가격과 이 배출 감축 의무의 가중이 얼마나 그 전기 사용자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거냐에 따라서 결국 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K-아리백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유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대상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한정되고 있고 인정 수단에서도 녹색 프리미엄이 제외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HPS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연료전지가 RPS 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신재생 에너지 원 중 하나였는데 앞으로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시행하면서 이러한 연료전지를 별도 제도로 분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소 에너지를 앞으로의 그 새로운 정부가 육성하는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약간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연료전지에 맞는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HPS는 지금 최근에 그 수소법 관련된 이제 개정안을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HPS 제도 설계 관련 고려 요소들은 제가 좀 써놨지만 이 부분은 그냥 좀 예상일 뿐이고 앞으로 이 법령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세부 그 시행 기준 규정들을 정부가 발표하는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뭐 이러한 내용들 관련해서 이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뭐 따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